자, 반갑습니다. 인수분해 처음 시작하는 날이죠. 오늘은 인수분해 58쪽 여기부터 할 거고요. 일단은 인수분해 정의부터 볼게요. 인수분해란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곱에 좀 동그라미 칠까요? 네,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도 나와 있지만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는 식이 있어요. 근데 중3 때 배웠을 테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x2, x3 이렇게 놓고서 곱해서 6 되고 더해서 이제 5 되는 거 맞으니까 얘를 이렇게 썼죠.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이렇게 썼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다항식, 덧셈의 꼴로 되어 있는 이 다항식을 중간에 곱하기로 바꿔놓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뜻은 만약에 이게 곱하기 꼴이 안 나온다면 인수분해가 아니란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 식을 갖다가 뭐 x에 x 플러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놓고서 이거 인수분해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곱의 꼴이 맞지만 뒤에 덧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수분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는 이 봐봐, 오른쪽에 이렇게 선생님이 써놓은 이 식 있죠? 이 식을 갖다가 다시 전개하면 왼쪽에 있는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전개의 역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앞에 다항식의 연산단원에서 그 전개하는 거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곱셈 공식 갖고서. 그거 반대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각각의 곱을 이루는 다항식을 갖다가 다항식의 인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인수라고 하는 거는 숫자로 이제 생각해보면 숫자에서 약수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10이 약수다라고 하면 우리가 2 곱하기 6 이 고백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랑 6 이렇게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봐봐. 12의 약수 중에서 2랑 6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1하고 12 이런 것도 있잖아요. 즉 자기 자신하고 1도 마찬가지로 약수에 들어갔었죠. 인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인수 찾아봐 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2, x 플러스 3도 인수가 되겠지만 1도 인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도 인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나 더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기본 공식을 쫙 다 이제 좀 띄워놨는데 이 공식들을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이 공식들 다 곱셈 공식에서 봤던 거 거꾸로만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자세히는.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외웠다는 전제하에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만 조금 보면,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공통인수가 있을 때인데요. 공통인수가 있다면 앞으로 끌어내는 거, 이런 거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뭐라 불렀었냐면, 완전제곱식이라 불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합차공식이라 했죠.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굳이 공식으로 외울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 초반에도 이제 요거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요거 갖고 썼지만 초고 인수분해하는 방법 알잖아요. 그쵸?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x자로 하는 거 그거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4번, 5번은 굳이 공식으로 외울 필요까지 있나 싶긴 하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얘네들은 이번에 3차 배울 때 곱셈 공식에서 새로 다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봐봐. 9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지금 똑같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곱셈 공식 배울 때 이 파트, 요 뒤에 파트 있잖아. 이 뒤에 파트를 어떻게 썼냐면 2분의 1 중괄호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썼단 말이지, 그치? 그게 이제 어디 있는 거냐면 2분의 1 여기 있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내용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공식이고, 그 다음 10번은요, 얘는 나중에 이제 뭐 보기차식이라 해가지고 배우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가서 그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할 때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언급을 좀 드릴게요. 그때 이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만 공식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조그만 내용 좀 볼까요? 인수분해는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식의 개수를 유리수의 범위로 한정해서 생각하고 더 이상 인수분해 할 수 없을 때까지 인수분해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리수까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공식은 지울게요. 자, 만약에 x의 제곱 마이너스 9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를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이렇게는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지, 그지? 그런데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있을 때 이걸 굳이 이렇게 안 한다는 소리야.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굳이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소리죠. 딱히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암묵적으로 어디까지 하기로 합의하냐면 그래 유리수 정도까지 유리수 나오는 정도까지만 하고 굳이 루트 나오는 건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인수분해 한답시고 이 노란색 쪽, 이쪽까지만 해놨어. 그럼 맞는 걸까 틀린 걸까? 틀린 거예요. 얘는 끝까지 인수분해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되 유리수 범위에서만 하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 쪽에서 많이 틀리는 게 또 이런 게 또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 봐봐. 내가 인수분해 한다 치고서 얘를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거 틀린 거거든. 선생님 이거 다 고백고일인데 뭐가 틀릴까요? 자,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2 괄호 열고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더 뽑아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인수분해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지만 얘도 맞아요. 이거 인수분해예요. 그 우리 공식에 보시면 ma 플러스 mb를 m 괄호 열고 a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공통인수 앞으로 끌어내는 거 그것도 하나의 공식에 들어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것도 얘도 지금 인수분해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끝까지 인수분해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59쪽에도 그 내용이 있죠. 3번에 기본 공식의 적용 방법에 인수, 공통인수가 있을 때는 앞으로 끌어낸다.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이 두 개일 때, 제곱형태, 세제곱형태일 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조심할 게, 그 예시에 보시면, 25x의 제곱 마이너스 9y 제곱 이렇게 있죠. 얘는 제곱이니까 뭔가 합차 공식의 느낌은 나죠. 그런데 얘를 이제 합차 공식을 할 때 조심할 거는 뭐냐면 얘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기 25x 플러스 9y 그 다음에 25x 마이너스 9y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얘는 안 되는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체 뭔가의 제곱으로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체 뭔가의 제곱으로. 그래서 인수분해를 정확히 하면 5x 더하기 3y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3y 이렇게 이제 묶어주셔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은 위에 거는 제곱이 x에만 붙어있지 25에 붙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깔끔하게 묶어주고 해달라라는 것들을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자, 항이 3개일 때는 완전 제곱식일 때는 묶어주시면 되고, 완전 제곱식이 아닐 때는 여러분들이 그 잘하는 x자로 하는 거 그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좀 볼까요? 약간 특이한 거. 항이 4개일 때입니다. 항이 4개라고 했을 때는 크게 2개로 갑니다. 2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 1번에 두 항씩 묶어내놓은 공통인수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2 플러스 2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완전 제곱식의 꼴을 찾아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꼴로 변형한 후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한다. 그쪽에다가는 3 플러스 1이라고 좀 쓸게요. 3 플러스 1. 자, 우리가 이제 항이 4개인 걸 발견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들어야 될 생각은 둘 중에 하나다. 2 플러스 2 아니면 3 플러스 1. 그런데 3 플러스 1부터 먼저 찾아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 예시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예시 보시면 AB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있죠. 자, 이 식을 딱 보고서 이 3은 완전 제곱식의 3이거든. 완전 제곱식. 자, 완전 제곱식 한 번 더 써볼까요? a 플러스 b를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항이 3개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항이 3개를 완전 제곱식으로 딱 묶을 수 있는지를 보라고. 근데 이 식을 보면 이 식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뭐 완전 제곱식은 뭐 고사하고 제곱도 없는 거잖아. 그랬을 때는 2 플러스 2, 두 개씩 하자는 거야. 두 개씩 어떻게 묶을까요? 순서가 뭐 딱히 필요가 있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데, 순서는 뭐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일 수도 있고요. 가운데 거 2개, 끝에 거 2개일 수도 있고,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일 수도 있어요. 정말 매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해보실 텐데, 자, 봐요. 일단 얘는 이 2개가 이제 A로 묶이면서 B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2개는 마이너스로 묶고 이제 B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되면 성공이야. 어떤 게 성공의 기준이냐면 묶었을 때 똑같은 게 나오면 성공의 기준인 겁니다. 만약에 묶었는데 다른 게 나왔다 하시면 다시 묶어야 돼요. 잘못 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고 끝이냐? 아니죠. 얘는 둘 다 B 플러스 1이 있으니까 B 플러스 1을 한 번 더 앞으로 쓸게요. 그리고 안쪽에 남은 게 A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고백꼴이니까 인수분해 같은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3 플러스 1은 어떻게 생겼나요? 얘도 한번 보여드릴게. 그 밑에 예시 한번 보세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일단 항이 4개니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라고. 혹시 완전 제곱식이 있을까요? 있죠, 여기 이렇게. 그럼 얘를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으로 딱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하라고.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합차 공식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곱, 차, 제곱이니까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시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 자체는 이 공식을 설명을 안 드리기 때문에 개념은 좀 짧아요. 그래서 요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몇 개인지 문제 한번 쫙 계산하는 거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60페이지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7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 공식을 띄워드릴까, 띄워드리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첫 시간이니까, 한번 띄워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공식을 옆에다 놨어요. 그래서 이 공식 번호랑 같이 좀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잘 필기 해놓으시고 연결도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 풀진 않을 거고요. 네 문제만 할게요. 2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이제 네 문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좀 쓰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자, 2번 보세요. 자, 2번은요, 형태가 세제곱, 제곱, 이쪽도 제곱,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그쵸? 요 2번은 몇 번 공식을 쓴 거냐면요, 그 7번에 두 번째 공식 있죠? 요 공식을 좀 쓴 거예요. 자, 저 공식은 이제 어떤 거에서 어떤 거 빼가지고 세제곱인데, 일단 뭔가의 세제곱이 먼저 나오죠. A 세제곱이니까. 자, 요거 보세요. 8x의 세제곱. 얘는 뭐의 세제곱인 거냐면, 2x의 전체 세제곱인 거야. 맞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한번 보세요. 이 뒤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y의 세제곱이니까 이건 그냥 y의 세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x랑 y 갖고 한번 해볼 텐데 자, 이제 중간 봐봐요. 중간은 3배하고 a를 제곱하고 b를 곱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붙이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3배에다가 지금 a 자리가 뭐냐면 2x거든. 2x를 제곱하면 4x의 제곱. 그 다음에 b는 지금 현재 y 자리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뒤에다 마이너스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형태가 뭐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12x 제곱의 y가 나올 텐데 그게 딱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공식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답을 쓸 때 2x-y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식을 딱 보고서 공식이 완벽하게 매치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눈에 좀 익숙하게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은 이제 어떤 거랑 좀 연결을 시킬 거냐면 그 6번 공식 있죠. 이 6번 공식이랑 좀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의 제곱, 또 하나의 제곱, 또 하나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A제곱, B제곱, C제곱. 여기도 봐봐. A제곱, 4B제곱, 9C제곱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A는 그냥 A제곱이고 그 다음 거는 2B의 제곱이고 그 다음 거는 3C의 제곱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이제 이게 맞는지 한번 보자고. 자, 다음 거가 2AB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2AB. 근데 2AB면 A랑 B를 곱하고 2배야. 자, 지금 A 자리는 진짜 A고 B 자리는 2B인 거잖아. 자, 둘이 곱해보세요. 4B죠, 4B. 그쵸? 4B. 그리고 나서 그거에다가, 둘이 곱한 거에다가 2를 곱하면 4, 그쵸? 4AB가 될 텐데,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 왜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까? 그럼 여기가 2B가 아닌가? A가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여기가 A인지 2B인지 확실하지가 않은 게, 얘가 마이너스 A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도 제곱하면 A 제곱이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뒤에 거. 마이너스 12BC. 얘도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이 가운데 2B랑 3C랑 곱하면 6BC죠. 그쵸? 거기다 2배를 곱하면 12BC고요. 근데 얘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거야. 지금 앞에도 마이너스, 뒤에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구나. 자, 그리고 마지막 거 보시면 6CA인데, 자, C 자리가 3C고요, 지금. 그 다음에 A 이렇게 이제 곱하시면 3CA고, 거기다 2배를 곱하시면 6CA인데, 얘는 보니까 지금 저기네요. 마이너스가 없네요. 얘는 정상적으로 플러스가 왔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하는 생각은 뭐냐면, A랑 C는 문제가 없구나, 지금. 근데 지금 뭐가 문제구나? 그렇지. B가 문제구나. B가 지금 2B가 아니구나. 찾았네. 요 놈이 현재 2B가 아니라 뭐인 거냐면, 마이너스 2B이기 때문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2B.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두 개 한번 보세요. 지금 B 들어간 것만 다 마이너스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답을 쓸 때
a 마이너스 2b 플러스 3c의 제곱 이렇게 이제 써달라는 소리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볼까요? 6번은 이제 8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6ab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공식하고 좀 연결시킬 거냐면 9번 공식하고 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번 공식은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이 먼저 나오죠. 여기 세제곱한 게 2a의 세제곱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 세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아,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c죠. 3개 다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면 돼요. 3개 다 곱하면 얼마죠? 2ab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딱 곱해주면 플러스 6ab 되는 거 맞네, 그쵸? 그러면 얘는 딱 맞구나, 이 공식이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요대로 따라가지고 쓸 텐데 조금 식이 길겠죠, 그쵸? 요거는 이제 쭉 밑에 써보면 이렇게 쓰겠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 4a 제곱 b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플러스 2a 이렇게 이제 쓰겠다는 겁니다. 됐을까요? 내가 지금 봐드린 것들 전부 다 이제 공식과 연결된 것만 좀 봐드렸어요. 그 외적으로 이제 인수분해 그냥 크로스로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들은 제가 따로 봐드리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근데 이제 요런 것들 봐드린 이유가 아직 잘 안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정상이에요. 안 보이는 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계속 매칭을 시켜야 돼. 이런 형태는 조고, 이런 형태는 쪼고, 이렇게 이제 좀 매칭을 시키고, 그리고 공식도 좀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 좀 연습 더 해볼게요. 옆에 있는 61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도 이제 계산 문제 한 5개 정도 또 연습을 좀 해보고 할 테니까 계속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필수예제 1번에서는 6문제 있는데 이 중에 3개만 좀 해볼게요. 1번, 4번, 6번 이렇게 3개만 좀 해볼 테니까 한번 같이 좀 볼게요. 자, 1번은 어떤 거 쓰는 문제냐면 합차공식 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합차공식 쓸 때 조금 조심해야 될 점 아까도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요거 있죠. 요거를 이제 이따가 나중에 쓸 때 플러스 4b, 마이너스 4b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요거는 위에다 쓸까요? 2b의 전체 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주의해 주시고 자, 한 번은 더해주고요. 2b를. 그 다음에 한 번은 빼줘야 돼요.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좀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2a-b 그리고 2a-5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인수분해 다 한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까요? 자, 4번은 이제 3차 공식을 쓸 텐데 우리 공식 쓰기에 앞서서 인수분해에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는 같은 인수, 즉 공통된 인수가 있으면 바깥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가 이 숫자로는 2가 좀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 a가 공통이겠죠. 남은 거 안쪽에 쓸게요.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8y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2a,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요것도 쓸 때 8y라고 쓰시면 안 되고 2y의 세제곱 이렇게 좀 써야 돼요. 합쳐가지고. 자, 그럼 얘는 2a,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죠. 2xy 플러스 4y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마지막 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은 지금 6제곱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선생님 저 6제곱 공식 안 배웠는데요? 맞아요. 우린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주로 테마가 고등상은 3차까지가 테마인데 그 3차 넘어가는 식들 있죠. 4차, 5차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차수를 좀 조합해서 한다고 고등상 처음에 다항식 연산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6차라는 게 결국에는 2차, 3차 2차에다가 세제곱을 하면 이제 이게 3차가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이제 3차에다가 그 제곱하면 6차가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그 원리를 좀 써보려고 해요. 자, 6번은 A 6제곱, B 6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 A의 세제곱의 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쓴 이유를 알겠죠? 제곱차 제곱을 이용해가지고 합차 공식 쓰려고 그래. 자, 얘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쓸 수 있다.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그리고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야. 자, 근데요 여기까지 해놓고 와 인수분해 전 너무 잘했어요 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얘네 둘 인수분해 됩니다. 되니까 각각 어떻게 쓸 거냐면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써야죠. 뒤에 거는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여기까지 깔끔하게 다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좀 귀찮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인수분해는 될 수 있을 때까지 다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6번 답은 조금 길지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연습 좀 더 해볼까요?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확인 체크, 그 71번 있죠. 71번에 여기서도 두 문제만 좀 풀어드릴게요. 그 1번하고 4번 있죠. 이 두 문제 한번 지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x4제곱 플러스 x인데, 요거는 이제 공통인수가 있죠. 그래서 x를 이제 끌어냅시다.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1이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요게 인수분해가 혹시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여기 인수분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자주색 밑줄 친 거 있죠. 요게 이제 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얘는 인수분해 공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곱셈 공식을 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알고 있으셔야 돼요. 얘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약간 느낌이 이제 합차 공식 느낌인데,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이 합차 공식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전체 제곱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전체 제곱 빼기 전체 제곱이어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제곱이 앞에 쪽 봐요. 이 앞에 쪽에 제곱이 9에는 안 붙어 있어. 그치? a 플러스 b에만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 앞에를 이렇게 바꿔야 돼. 자, 같이 한번 해봐요. 3 괄호 열고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쓴 다음에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 9만 따로 놔두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 할게요. 얘는 한 번은 더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은 뺄 거죠. 한 번은 이렇게 빼시고.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차 공식이나 이제 그 3차 공식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3차식에서도 x의 세제곱, y 세제곱,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요거 쓸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전체 세제곱이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올라와서 필수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겁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할 때,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 요거 할 때 하긴 할 텐데, 일단 뭐 중학교 때도 여러분들 하셨을 테니까, 자, 이 식 보시면 저거를 막 전개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x-1이 공통이라는 게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x-1을 뭐라고 바꿀 거냐면 t라고 한번 바꿔봅시다. 자, t라고 바꿔보고서 식을 써볼게요. 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t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묶고 나서 얘를 그냥 그대로 답을 써주면 안 돼. 왜냐면 이 t라는 거는 내가 지금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서 바꿔놓은 문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t라는 문자가 없죠. 그래서 이 t를 마지막에 x-1로 샥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얘를 하나씩 다 전개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세요. 2번은 이제 식을 통째로 인수분해 하는 건데 요거 이제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근데 얘는 이제 비교 대상을 하나 이쪽에 놓고 갈게요. 아까 했던 그 처음에 들어드렸던 이 예시입니다. 자, 여러분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얘를 갖다가 내가 인수분해 해보고 싶어. 그러면 저거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거라마 x 그리고 2, 3은 6 곱해서 6이 돼야 되고 3x, 2x 더해가지고 5x 돼야 되는 거잖아. 자, 요것만 생각해. 둘이 곱해서 요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x자를 곱한 다음에 더해서 가운데 게 돼야 돼. 그 원리를 그대로 쓸 거예요. 얘가 식으로 바뀌었다 해가지고 원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얘는 숫자 갖고 하는 거고 식 갖고 하는 거야. 근데 오히려 식 갖고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왜냐면 얘들아 이 6이 있잖아. 6이 2, 3은 6도 있지만 1, 6은 6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식은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나 따라서 한번 해봐요. x 이렇게 써. 쓴 다음에 여기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있지. 그냥 하나씩 써.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 둘이 곱하면 여기 지금 끝에 있는 거 통째로 되는 거 맞죠? 그쵸? 이렇게 써. 쓴 다음에 자, 곱하고 한번 더 해보자. 진짜 가운데 게 되는지. 자, 보시면 ax 플러스 2x 플러스 ax 플러스 x야. 그러면 얘가 2ax 플러스 3x인데 위에 거랑 좀 다르지. 문제가 뭘까?
그치, 마이너스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 그럼 문제 해결해 주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괄호치고 둘 다 마이너스 붙여. 그러면 여전히 곱하면 이 식이 될 거고, 근데 더했을 때는 이제 이 식이 되겠지, 그치? 응.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답을 쓰면 어떻게 쓸 거냐면 x-a-1, 그 다음에 x-a-2 이렇게 쓴다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원리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식으로 해도 똑같아요. 똑같이 가는데 숫자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왜? 숫자는 고민해야 되잖아. 2, 3인지, 1, 6인지, 아니 뭐 12만 해도 1, 10인지, 2, 6인지, 3, 4인지 고민하잖아. 근데 식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뒤에 있는 거 하나씩 깔아놓고 시작해라. 이렇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식으로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좀 더 연습해 볼게요. 그 아래쪽에 72번에 두 번째 문제 있죠. 이 문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쓸게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자, 그럼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뒤에 식이 있네, 그치? 식이 있다 해서 쫄지 말라 했어요. x 하고 하나씩 깔아.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5 이렇게 깔아버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앞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겠지. 이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여줄까? 위에 붙여줄까? 밑에 붙여줄까? 그냥 뭐 난 위에 붙여줄게. 그냥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자, 하고 나서 곱하고 곱해보자. 가운데 게 나오는지. 자, ax 플러스 5x 마이너스 ax 플러스 3x 이렇게 하면 뭐 나와요? 그쵸? 8x 딱 나오죠. 됐네. 가운데 거 나왔네. 그러면 인수분해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a 플러스 5 이렇게 딱 써주면 인수분해 깔끔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식으로 나왔다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아요. 숫자랑 똑같은데 숫자보다 더 쉬울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개인 것도 해봤으니까 이제 넘겨서 항이 4개인 것도 한번 볼까요? 62쪽입니다. 자, 62쪽에 있는 필수예제 3문제는 요거는 다 풀어드릴 거예요. 요건 하나, 필수예제 4문제는 다 풀어드릴 거예요. 요거는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항이 4개일 때는 어떻게 하라 했었냐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3 플러스 1로 가거나 아니면 2 플러스 2로 가거나, 근데 이제 3 플러스 1을 먼저 찾아보라 했죠. 3 플러스 1은 뭐였었냐면 완전 제곱식이 있는지를 찾아보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거 볼게요. 이 첫 번째 거 보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있나요, 여러분? 없죠. 심지어 막 4차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찾기 어려울 거야.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2, 두 개씩 가는 걸로 가자고. 자, 한번 해볼게. 자, 근데 이제 그러면 두 개씩 묶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묶을까를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앞에 두 개가 x의 제곱으로 묶여, 그치? 그 다음에 뒤에 두 개도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하면 묶여. 묶어볼게 한번. z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랑 여기를 보시면 얘네 두 개가 어때요, 지금? 두 개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묶었을 때 같아야지만 성공이라 했어. 근데 지금 묶었을 때 다른 거잖아. 얘는 실패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 묶어볼게요. 자, 그럼 이 순서를 좀 바꿔서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묶으려고 봤더니 묶이는 게 없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랑 한번 해볼까? 근데 얘도 딱히 뭐 묶이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z의 제곱으로 딱 묶으면 가운데가 x의 제곱, y 제곱 이렇게 딱 묶인다고. 됐을까? 그러면 혹시 이거를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합쳤으면, 그치? 그러면 바로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겠구나. 왜? 여기랑 지금 공통이니까. 그죠? 그러면 공통인 거 앞으로 끌어내서 쓸게요. x제곱, y제곱 뺀 거. 그 다음에 남는 거 쓰겠습니다. 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이렇게 딱 쓰란 말이지. 하고 나서 여기서 끝내면 또 안 돼. 이거 틀린 거야. 왜? 인수분해는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다 알아 했죠.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여기까지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거는 딱 보니까 이제 3 플러스를 쓸 수 있나 해서 봤더니 쓸 수 있는 게 있죠, 그렇죠? 바로 여기다 해볼게요. 자, 이거 세 개 한번 봐봐. 이 세 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 a-2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빼기 c의 제곱. 이런 식으로 3 플러스 1로 묶으면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나서 얘를 한 번 더 해주셔야죠. 한 번은 더 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비슷한데 3번은 보세요. EX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Z, X의 제곱. 얘네들을 보면 살짝 이제 부호만 조금 아쉽긴 한데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Z의 제곱하고 얘네를 전체 마이너스로 탁 묶어보면 X의 제곱 빼기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묶인다고. 그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하고 나서 얘를 갖다가 합차 공식을 한 번 더 쓰면 한 번은 더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빼주고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은 약간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2 플러스 2나 3 플러스 1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공식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 자,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 자, 요거는 이제 무슨 공식이냐면 미리 이제 결론부터 써보면 이런 거야. 그 A-B의 세제곱 있잖아요. 요 공식 기억나나? 요 공식. 요거를 쓸 건데, 자, 지금 A는 그러면 어떤 거냐면 3X인 거야. 3X. 3X를 세제곱하면 27X의 세제곱 되는 거 맞죠? 그쵸? 그 다음에 B는 어떤 거냐면 1이야. 1. 요거 1.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한꺼번에 3X-1의 세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선생님 봤을 때는 4번보다는 1, 2, 3번이 좀 더 출제 비율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공식 하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공식을 알고 있다? 쉽게 풀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너무 쉬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생각을 하는 거지. 3 플러스 1이나 2 플러스 2나 어떻게 묶을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1, 2, 3번이 좀 더 나올 비중이 높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관련해서 한 문제만 좀 더 풀어볼게요. 그 아래쪽 73번의 첫 번째 문제 있죠? 그거 묶는 거 같이 좀 해볼게. 자, 73번의 첫 번째. 얘도 이제 바로 써가면서 할게요. A의 세제곱 빼기 AB의 제곱 빼기 B제곱 C 더하기 A제곱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이 4개네요. 2 플러스 2나 3 플러스 1 둘 중에 하나로 가야겠네. 근데 완전 제곱식은 없네. 그럼 어떻게? 2 플러스 2로 묶자. 이걸 생각하시고 묶을 때 일단 얘네 두 개 있죠. 얘네 두 개를 한번 묶어보시면 A 이렇게 묶고 A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겠지.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는 C로 묶을까? C로?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순서 좀 바꿔서 하면 A제곱 빼기 B제곱. 아하, 됐다, 이제. 그치? 공통인 게 나왔으니까 성공이다, 그쵸? 그러면은, 공통인 거 앞으로 끌어서 쓰시고, 그 다음에 남은 거, A 플러스 C 쓰는데, 얘도 이렇게 쓰고 끝내면 안 되죠? 요거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쓰고, A 플러스 C는 뒤쪽에 하나 더 빼시고,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공식 활용해서 쓰는 거 그리고 약간 뭐 추가된 2 플러스 2, 3 플러스 1 이런 인수분해까지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인수분해, 공식 써서 하는 거 이런 것들 좀 해봤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추가로 4가지를 좀 더 배울 거고 하나씩 좀 설명해드리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인수분해 공식 요거 꼭 다 암기하시고 기본적인 계산들 한번 해보시고 공식이 어떻게 쓰였는지 좀 느껴보시고 그런 연습들을 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